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도 많은 공대 교수 조봉관입니다. 현재 부경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이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서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환 부교수 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대학 의과대학에서 개건 조교수 생활을 2년간 했습니다. 저는 근 40년에 가까운 연구 기간 동안 숙덤공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1980년대 저는 이러한 연기 나는 숙덤기를 연구했고요. 그 뒤 1990년대 시대가 바뀌어서 연기 나지 않는 숙덤을 국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러한 숙덤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숙덤기는요, 크기가 노트북만 하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저술한 책은 생명공학 항암 숙덤이 되겠습니다. 그 뒤 2000년도 들어서 저는 이제 전에 이 크기가 컸던 것을 소형화했습니다. 이제 컨트롤러가 스마트폰 크기로 줄어들고 이렇게 경열에 붙이는 일회용 패드가 있었습니다. 이게도 역시 숙덤할 때마다 경비가 지출하는 이것이 결국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저술한 책은 숙덤요법이 되겠습니다. 그 뒤 2010년도에 들어서 저는 이제 이 숙덤기, 전기 숙덤기 있지 않습니까? 이 컨트롤러를 100원짜리 동전만하게 작게 만들어서 이제 차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서요. 또한 옷 안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보조 배터리를 이래 충전하면요. 이틀에서 3일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하시면서 일하는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러한 전기구 숙덤은요, 한 2% 부족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러한 암숙덤법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저는 더 이러한 연구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구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숙덤 홀더라는 것을 또한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이런 내용은요, 위암, 췌장암 숙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메일 주소가 나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이제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암, 췌장암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가 한의학적 접근법을 숙덤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요, 수술 후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러한 암에 걸렸을 때 현대의학적 수술을 거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술 후에 애우를 좋게 한다든지 재발암을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위암 췌장암의 이러한 숙덤법의 요약입니다. 먼저 통증을 완화하는 1단계, 여기에는 전기구가 참 좋습니다. 간편합니다. 그리고 암의 세력을 약화하는, 그래서 뭔가 암 나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려하면 이 직접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어떠한 전기구든 어떠한 직접구이든 동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누구보다도 숙덤에 있어서 더욱 근접한 좋은 성적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위암, 췌장암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위암은 겉에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부에 있지만요,
피부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피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기 뜸기가 효과가 위력이 대단합니다. 췌장암은요 속에 있고 그렇게 리라고 했습니다. 겉표 속리. 그러므로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구 효과가 이제 기대됩니다. 전기구 효과는 이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접구 재료는 이러한 좋은 뜸습가요 이렇게 어디든지 할 수 있는 쑥뜸 홀더 정도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뜸모임 크기는요 실, 쌀알 크기, 그리고 이거 콩알 크기거든요. 특히 직접구에서는요 이렇게 쌀알 크기, 미립대, 반 쌀알 크기, 반 미립대랍니다. 이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때 자기 몸에 이 뜸자리가 이제 한치, 한치 반, 두치, 세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몸에는 자기 손으로 한다 해서 등신법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한치는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댔을 때 이때 엄지손가락의 폭이 한치가 되겠습니다. 한치 반은요 이 둘째와 셋째 손가락 끝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손끝의 폭이 한치 반. 두치는요 둘째, 셋째, 넷째 이 손가락의 모았을 때 그 손가락 끝의 폭이 두치가 되겠습니다. 두치. 그 다음에 세치는요 이제 네 손가락의 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뿌리, 이 뿌리, 이 세치가 되겠습니다. 위암숙도법은요 핵심이 어디냐면 위암숙도법은 일단 여기에 보면 중환 이 가운데 밥통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뜸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상환, 중환, 하환이 핵심되는 뜸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뜸자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요. 이것을 이제 일주일을 나누어서 숙도 목표를 행하자는 것입니다. 췌장암은요 이제 안쪽에 있는데요. 이 췌장암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에 발에 이런 뜸자리가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구를 더욱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위암, 췌장암, 요일별 숙뜸법입니다. 먼저 뜸봉의 크기는요 쌀알 크기로 한다. 미립대. 시작하는 첫 주는 이제 몸에 숙뜸을 시작하니까 뜸자리에 한 장씩 숙뜸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몸에 익숙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둘째 주 이후로는 이러한 뜸자리에 두 장씩 합니다. 많이 하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숙뜸은요 내장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힘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요 크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을 이렇게 저는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힘써 가다듬기.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월요일은 이렇게 요만큼 하고 화요일도 요만큼 하고 수요일은 쉬고요. 이제 목요일 다시 반복하고 금요일 다시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이렇게 관원의 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러한 목표를 정해서 숙뜸을 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자, 월요일, 목요일 뜸. 그것을 저는 월목뜸이라 했습니다. 먼저 시작하니까요. 이 100회의 뜸을 먼저 시작합니다. 100회는요. 이렇게 똑똑똑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내 몸에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지, 중환, 곡지, 족삼리 이렇게 해서 뜸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백회는요 이렇게 생체 흥분 물질 도파민 호르몬과 그다음 우울증 치료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런 여기에 백회가 그러한 자극점이 됩니다. 여기에 숙점을 하면요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통증을 완화합니다. 통증을 완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곳에 숙점할 때요 뜨거움이 생길 텐데 그 뜨거움을 완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회 뜸은요 시작을 알리는 우리가 노크하는 뜸자리입니다. 곁들여서요 두통, 우울증, 인지증 치멸하죠. 이런데도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백회 엄지손가락을 이 귀에 딱 넣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머리에서 만나면요.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백회입니다. 그러면 그 백회에다가 숙덤홀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숙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지와 중환. 자, 양지는요 3초경에 있는데요. 이 3초경을 애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3초로 하면 상초, 중초, 하초를 말하는데 상초는 심폐 기능입니다. 심장과 폐 기능. 중초는 위나 간이 있는 소화 기능을 말합니다. 하초는요. 저 밑에 있는 콩팥 그리고 대장 이런 기능을 방광해서 배설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양지뜸을 한 곳을 하면요. 이러한 3초가 동시에 이제 애열이 일어납니다. 겨울철 자동차 운행하기 앞서서 엔진을 우리가 켜놓아서 애열하듯이 이렇게 몸에 이제 숙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애열하는 이런 뜸자리를 양지뜸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중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환은 부회는요 오장육부에 바로 육부 그 육부의 병이 생길 때 하는 것입니다. 육부는 결국 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육부에 해당되는데요. 이 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때는 중환에 뜸을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환은 이런 소화 기능을 도웁니다. 암이라는 것은 먹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반대되는 소화를 도와주는 이러한 중환뜸은 이제 몸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미용에 좋습니다. 중환뜸을 하면요 얼굴이 검어진 얼굴이 이제 밝아집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위하면은 이 중환만 할 게 아니라 상환, 하환, 뜸자리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회 방금 했죠. 이런 것을 해서 양, 완, 회, 양, 완, 회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출발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양지는요 넷째 손가락의 손등에서 손목에 보면 손목에 보면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름의 중간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보면 양지 뜸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환은요 배꼽에서 명치의 중간 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중환인데요. 이 위암에서는 중환을 할 때 상환 한 칸 밑에 하환 이란 뜸자리를 동시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출발하는 뜸자리이면서도 치료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금 이렇게 이제 숙tum을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숙tum을 마칠 때 정리 뜸 자리는 바로 곡지와 족삼리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 숙tum을 하면요, 피가 전부 다 이 복부에 다 모입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피가 다시 머리로 간다든지 이렇게 사지로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배에 몰려 있으면 혹시 일어날 때 현기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숙tum을 마칠 때에는 곡지와 족삼리. 곡지는 어디냐면요, 곡지는 여기 팔뚝이 있습니다. 팔뚝이 있는데 작용은 결국 이렇게 팔도 되지만 머리도 됩니다. 피를 머리에 올려보냅니다. 그 다음에 족삼리는요, 다리에 있는데요, 또 복부에 있는 피를 하체도 내보내야 일었을 때 이래 혹시 현기증이 있을 때 이런 것을 다 예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팔뚝을 90도로 이렇게 각을 지으면요,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생깁니다. 팔뚝 주름 생기는데 감아보면 온폭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온폭 들어간 데가 바로 곡지, 이렇게 굽어진 연목, 이렇게. 족삼리는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감쌉니다. 감싸면 나머지 손가락이 밑으로 뻗어지는데요, 이때 셋째 손가락이 인대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점 바로 족삼리입니다. 족삼리는 참고로 설명하면요, 삼리라, 그래서 상체 또는 우리가 몸통, 하체, 요걸 삼리라 하거든요. 그래, 다리에 있는 뜸자리가 이렇게 머리와 몸통과 하체를 모두 관장하는 뜸자리는 바로 족삼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제 월요일날, 목요일 뜸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날 화요일, 금요일은 더욱 공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픈 부위에 집중해서 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먼저 하는 뜸자리가 격수 뜸자리와 명관 뜸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충량, 공손, 태백, 풍륜, 위수, 비수 이렇게 각각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격수 명관에 대해서 합니다. 위암 환자에 대해서는 먼저 격수, 혹시나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낮을까봐 이래 피를 더 기능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수 뜸을 합니다. 그러면 즉시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다음날 상승합니다. 당장 확인이 됩니다. 면역력이 증대되고요. 이제 명관이라는 새로운 뜸자리가 있습니다. 이 기혈이라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뜸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명관, 목숨에 관계한다. 예를 들면 목숨줄 뜸자리라는 거죠. 36가지의 소화기, 복부 모든 병을 이렇게 관장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뜸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요, 숨어있는 암의 필수 뜸자리입니다. 결국은 항상 이러한 뜸자리를 해서 숨어있는 이러한 암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 뜸자리,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격수는요, 이렇게 여기 견갑골이거든요. 견갑골 그 하단과 그 다음에 방광경이거든요. 요 교점이 바로 격수점이 됩니다. 이렇게 팔뚝에 숙두물들을 이렇게 뒤로 제끼면요, 이 견갑골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견갑골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 모서리입니다. 여기 대칭되는 이 모서리, 요 모서리 점이 바로 격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관은요, 명관은
이 배꼽과 명치의 중간이 중안이죠. 이 중안 뜸다리를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확대해 나가면요, 옆구리선과 만나는 점이 명관입니다. 이 명관을 이렇게 보면요, 이 갈비뼈가 마지막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습니다. 이렇게 명관이 옆구리에서 나옵니다. 이 높이가 중간 높이다. 중간 높이. 그 다음에 이제 충량이라는 뜸자리가 있습니다. 충량은요, 위경맥의 원혈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암을 치료하려 합니다. 위암의 이 치료점은, 제1치료점은 원혈이 되는 충량입니다. 이 충량은 발등이 있습니다. 이때 충자는요, 이 찌른다는 충자인데 여기에 그 맥박이 이래 동맥박이 팍팍 튑니다. 그래서 이름을 충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러한 뜸자리는요, 위암 아시열, 아까 위암은 여기에 발생 부위죠. 그러므로 그 아시열은 중환이 되겠는데요, 중환을 이렇게 뜸을 하는 것은 총알을 쏘는 것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발, 손, 멀리 떨어진 원혈에서 뜸을 하는 것은 더 강력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요, 대포 사격으로 비유합니다. 총알 사격과 대포 사격은 약 100대 1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경맥 에너지가 이 원혈에 뜸을 하면요, 코뼈 속까지 파고듭니다. 이 충량 뜸자리는 위경맥이라서 지금 위장에 있는 위암, 이걸 공격 치료하는데요, 이 경맥이 어디까지 가냐면 코뼈 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강력한 이 생체 신호가 있잖아요. 전기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충량에 뜸을 하시면요, 전기가 찌릿찌릿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충량은요, 이 둘째 발가락 끝이 그 핵심되는 이 위경맥하고 관계됩니다. 그래 그 상단에 보면 이 발등입니다. 발등에 보시면 이렇게 그 위에 보면 충량이라는 뜸자리 있습니다. 만져보시면 맥이 팍팍 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발등에서 한다. 다음에 공손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공손은 위경락을 전폭 작용을 시켜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공손은 원래 있는 위치가 비장에 있는 비경맥입니다. 이 비경맥이라 하는데 그 비경맥의 낙혈이라고 합니다. 낙혈은 뭐냐면요, 표리 관계에 있는 경맥을 도와준다. 표리 경맥이라는 것은 그냥 부부 경맥이라 합시다. 비와 그리고 비위는 서로 표리 경맥이고, 쉽게 생각하면 부부 경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위에서 지금 위암이 발생하면요, 위경맥 혼자서는 치료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리 경맥인 비경맥의 공손 뜸자리에 이렇게 뜸을 하면요, 이것이 그 비의 에너지가 밸브가 열려서 어디로 들어간다? 위경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비위가 비상시에는 하나의 경맥처럼 이래 열리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리경맥이 합서해서 전복되고 위암의 제2 치료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공선 자리가 보입니다. 이 공선 자리는 여기 엄지발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에 보면요, 이렇게 바로 밑에 엄지발가락 밑에 큰 뼈가 만집니다. 그 큰 뼈의 움푹 들어간 자리, 첫 번째는 태비이고 이제 마지막 쪽에 공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손,
우리가 보통 이 발 이래 안쪽을 이 지압하지 않습니까? 그 지압하는 뜸자리가 공손 뜸자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경맥으로 말씀드릴게요. 경맥 이론으로.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위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위 경맥이 이제 여기 위암이 생겼다, 사고 났다 말이죠. 그러면 원래 치료혈은 어디냐면 이렇게 충량이죠. 충량입니다. 이 충량, 발등에 있는 이 충량에 뜸을 합니다. 그러면 강한 생체 충격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쭉 올라갑니다. 크게 느낍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쭉 가냐면요, 이렇게 머리까지 올라갑니다. 아무튼 이 신호가 이제 혼자서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는, 이렇게 큰 병일 때는 이렇게 표리 경맥인 비경을 가지고 비경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이트 하는 역할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가 나켈이라고 하는 공손 뜸자리가 됩니다. 이 공손 뜸자리에다가 쑥뜸을 한 방 두 방 하게 되면 이제 그 신호로 이 여기 있는 에너지들이 어디로 간다? 바로 이렇게 위경맥을 타고 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한의학의 경맥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위암의 치료는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 본경의 그렇게 위경맥의 원혈에서 취하고, 그리고 표리 관계에 있는 이렇게 비경의 나켈인 공손에서 취하고, 마지막 또한 두 군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동맥은 여기 백회죠. 그리고 인맥은 여기 배에 보시면, 배에 보면 관은 뜸자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뜸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췌장암의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췌장암은 뜸자리가 태백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췌장암을 어느 경맥에 배속을 시켰냐면요, 이렇게 비경맥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경맥의 원혈이 되는 태백이 바로 그 제1치료혈이 됩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꼭꼭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췌장암은 첫째, 조기 발견도 어렵고, 둘째, 수술을 하려고 해도 장기 안에 너무 깊이 들어있어서 힘들고, 또 대단히 위치가 어려운 데 생긴답니다. 셋째는 그 주변이 전부 다 화학, 우리 인체의 화학 공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발병 진행 속도가 대단히 급격합니다. 화학은 물질이 그래 급격한 성질이 있지요. 그러므로 이럴 때는 바로 이러한 경맥으로서 우리가 더욱 이렇게 집요하게 해줘야 됩니다.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때 이러한 경맥 에너지로 췌장의 속속들이를 파고들여야 되겠습니다. 태백은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엄지발가락의 이래 안쪽 첫 번째 뼈가 나타나는데, 그 뼈 하단에 틈이 있습니다. 그걸 태백이랍니다. 이렇게 태백에다가 뜸을 합니다. 이제 똑같이 이 중대한 병에는요, 표리 경맥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부부 경맥이라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때는 풍류이라는 뜸자리를 사용합니다. 풍륜은요,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좋다는 말이죠. 이것은 비경락을 정폭작용을 시켜주는데, 소속은 위경맥에 있으면서 이 비경맥을 이렇게 정폭시켜주는 낙혈이다 말씀이지요. 이때 표리경맥이 합세해서 정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췌장암의 제2 치료일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발이 있고요. 발의 바깥쪽. 여기 보면 복사뼈가 있고요. 복사뼈. 이 복사뼈에 태어난 그 기점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릉천 이 태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간이 풍령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뜸자리 잡는 거 보시면요. 이렇게 양릉천을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잡았습니다. 잡고서는 여기 요 복사뼈거든요. 요 가운데 점 이것이 바로 풍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제 췌장암은 현재 발생 부위가 여기 넘버 9 이렇게 서 있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있다. 이 부위에서 일어난 걸로 봅니다. 이때 이런 병은 바로 그 태백이라는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이 태백이라는 뜸자리에서 찾습니다. 이게 원혈입니다. 이 하나 가지고 이 지금 현재 이렇게 경락 에너지를 보내는데요. 워낙 중대한 병에는 이렇게 바로 표리경혈에 있는 그게 B의 표리경혈은 바로 위경맥이 됩니다. 그러한 위경맥의 풍륜뜸자리를 찾아서 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제 위의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그 비기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에너지가 밸브가 열려서요.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위수, 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위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뚜껑이 있습니다. 그죠? 이 등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배수혈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 위수에 뚜껑이 있고요. 비수는 췌장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바로 비수에 이런 뜸자리, 뚜껑이 있습니다. 여기에 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요 위에 있는 것이 비수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것이 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췌장암에는 위에 그리고 또 위암에는 아래. 그런데 이 서로가 있지 않습니까? 비와 위는 표리 관계니 그냥 두 개를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뜸자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몸에는 등에는요. 이렇게 식별할 뜸자리가 목 뒷뼈가 툭 튀는 대추 그리고 견갑골 이렇게 견갑골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손을 이렇게 열중샷 하면서 뒤에 이렇게 손을 딱 대지 않습니까? 이때 이 엄지손가락이 이 뒤에 대는 데가 바로 요 신경맥의 손상이 됩니다. 손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가 지실이라 해서 바로 신 콩팥 요 경맥의 모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척추 쪽에서 잡으면 거기 신수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격수와 신수 사이에 거의 중간에 해당되는 뜸자리 여기 비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 척추뼈 밑에가 이렇게 위수가 됩니다. 이제 수요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월뜸, 화뜸. 자, 수요는 원래 하루 쉬도록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밤에 잠이 안 오면요. 바로 실면뜸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반드시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뜸자리가 얼마나 큰 내장 운동을 유발하는지요. 보통 사람들 그 뜸하고 나면요. 골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암에 걸려서 고생하시던 분이라면 더욱 체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장 운동을 시키면요 밤에 골아 떨어집니다. 자, 이제 수요일 날 혹시 잠을 못 주무시면 실면 때문에 합니다. 실면 때문에 하면요 잠은 이제 잠들어 주무시면서 피부 미용에 대단히 좋습니다. 자, 실면뜸은요 발바닥에서 찾습니다. 발바닥에 발 뒤꿈치 그 한가운데를 족심이라 합니다. 그 족심 이 뜸자리가 바로 실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실면 뜸자리가 바로 요 콩팥 경맥이 전부 다 관계되는 뜸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점자리가 원래는요 용천이라는 뜸자리인데요. 용천 신경맥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이 실면도 동일한 기능을 갖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뜸을 하시면 이 얼굴 피부명이 대단히 좋습니다. 얼굴이 맑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이제 토요일 뜸입니다. 여기 보면 좀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날. 무슨 뜻일까요? 바로 관은뜸을 말합니다. 목숨 건병에 하는 뜸입니다. 그래서 진짜 살려고 하면 관은뜸을 하시면 좋습니다. 관은뜸은요, 이 관계하고 원은 원기인데요. 오장육부의 원기가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360개의 정혈 뜸자리가 있고요. 또 이렇게 기혈이라든지 신혈이라든지 해서 새로 발굴된 뜸자리가 약 200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합하면 거의 600개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그 뜸자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뜸자리가 관원입니다. 관원은요, 오장육부의 모든 원기가 모인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자, 1번부터 합니다. 비, 간, 신 요 세 개의 경맥에다가 인맥까지 교차합니다. 비, 간, 신 요 세 개의 경맥이 교차하는 뜸자리가 삼음교입니다. 삼음교는 유방암 치료에 제일 적합한 뜸자리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음교에다가 인맥까지 더 교차하는 이 관원은 대단히 효과가 출중합니다. 오랜 병에 효과가 반드시 있고요. 여러분, 관원에 뜸을 하시면 온몸을 짜듯 통증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짜여집니다. 이 관원에 뜸을 하시려면요, 이렇게 이 하의를 벗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 벗고서 이제 배꼽에서 새치 아래 뜸을 하거든요. 이렇게 뜸을 하면요,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진짜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 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병이 낫는 메커니즘이라고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밀킹 액션 이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부언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피가 이 발바닥으로 흘립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려면요, 바로 중력에 반하는 힘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대단히 이 힘이 듭니다. 피가 올라오려면. 우리는 지금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피가 올라오는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요, 바로 우리가 종아리, 장단지 여기에 근육이 바로 이렇게 순간순간 짜주면서 피를 올려줍니다. 만약에 장단지, 종아리 이런 근육이 없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결국 그러한 신체는 심장 무리로서 심장 피로가 되면 결국 심정지의 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관원에 뜸을 하면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짜여지게 되는데, 그때 그 우리가 주는 힘, 그 힘이
내장 운동이며 얼마나 짜는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병에서 낫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관은 뜸자리는요 배꼽에서 새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도 해주기가 대단히 힘든 것이죠.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은 치미병뜸, 병이 오기 전에 치료하는 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병이 오기 전에 치료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세포 DNA는 내 가족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뇌졸중, 그렇게는 중풍이든 암이든 유방암이든 무슨 암이든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병은 자식된 사람은 이러한 DNA에 이렇게 갖고 날 수 있지요. 이때 이것을 병이 발현하기 전에 숙덤으로서 보고자 하는 옛날 사람들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노력을 이렇게 치미병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병이 되기 전에 치료하는 뜸자리다. 해마다 봄, 가을, 환절기에 관은뜸을 합니다. 하루에 10장씩 30일 이렇게 하면요 300장이 되는데요. 이래 되면 정상인들은 이러한 부모의 가족력에 관계없이 병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위암이나 췌장암 우리가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재발암을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관은뜸을 어떻게 한다? 일주일에 2장. 그래서 책에는 이래 써놨습니다. 관은뜸 3000장이면 암병이라도 낫게 한다. 저는 너무 많이 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부작용도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토요일날 2장, 만약에 체력이 좋아졌다 석 장, 더 좋아졌다 5장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은뜸만 하는 것 아니죠. 관은뜸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백회, 그 다음에 양지, 그리고 또한 중환, 그리고 또한 치료 여러 뜸자리를 하기 때문에 관은뜸을 우리는 2장에서 5장 정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위암과 췌장암에는요, 이러한 전기뜸기와 어떤 전기뜸기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구는 이러면 좋은 뜸 속에다가 이 숙뜸 홀더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숙뜸을 하시면 반드시 효과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암과 그리고 담낭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